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자, 용해도란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죠. 이게 원래 우리가 소방 원로는 약간 화학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잖아. 화학에 대한 부분이. 예, 그래서 어쨌든 용해도라고 하는 것 화학적인 의미는 뭐야?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용해도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기체의 용해도, 액체의 용해도, 고체의 용해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용해도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얼마나 녹느냐라는 거지. 얼마나 녹느냐, 뭐 잘 녹느냐 안 녹느냐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녹느냐가 용해도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녹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자, 기체의 용해도는 자, 우리가 기체가 녹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체가 녹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녹는다고 한다고 하죠. 그죠? 우리 생각할 때, 그죠? 기체가 녹아?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편한 걸로 하면은 액체가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가장 쉬운 예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려고 그래. 뭐가 필요해? 끓여줘야지. 끓여주면은 요렇게 갈라 하면 온도는 높여줘야 됩니다. 고온이죠. 압력은 항상 온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우리 온도가 빠르죠? 온도를 먼저 쓰고 압력은 반대겠네요. 고온 저압이죠. 고온 저압. 그죠? 이거는 액체를 기체로 만들기 위한, 쉽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지. 그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상기체를 볼 텐데, 이상기차, 액체하고 기체하고 중에 어떤 게 분자 운동이 활발해요? 기체가 활발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체는 실제 기체이지, 실제 기체. 공기, CO2, 프로판, 부탄 전부 다 기체인데, 실제 기체인데, 실제 기체라고 하면 계산이 안 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로 본다. 이상적인 기체로 가정을 하려고 하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이어야 돼요. 분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은 요 조건이잖아, 지금. 그럼 뭐야? 고온 저압일 때 이상 기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걸 이용하는 거고. 우리 이제 반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반대는 뭐야? 기체가 용해된다는 것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온도 압력도 반대겠죠. 그래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뭐 다른 이야기로 온도를 낮춰줘야 되잖아. 응축시킨다고 하죠. 응축. 그 다음에 압력은 반대로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되려면 이 조건이어야 돼요. 온도는 낮고 압력이 높아야 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체에 대한 용해도에 대한 법칙이 유명한 게 헨리의 법칙, 헨리의 법칙. 헨리가 뭐라고 했냐면, 헨리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헨리는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용해도는 뭐에? 압력에 비례해, 반비례. 그죠? 비례죠.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한다며. 그죠? 그러니까 비례지. 압력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말해도 돼.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 때 압력이 클 때 커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온도가 낮으면 커지니까 온도에는 반비례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커지니까 압력에는 비례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근데 헨리의 법칙이라고 말하면 온도를 가려야 된다는 거야. 왜?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만 말하면 돼. 압력에 비례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자, 됐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뭐 헨리의 법칙에 적용되는 기체와 적용되지 않는 기체는 하지 말죠.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지 말고. 그 다음 2번에 액체의 용해도. 자, 액체의 용해도. 얘는 기체죠? 액체의 용해도.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알코올은 물에 녹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액체끼리의 용해도는 그러니까 섞이면 우리가 녹는다고 말하는 거야. 섞이지 않으면 녹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알코올이 물에 녹아요 라는 이야기는 알코올이 물과 섞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등유나 경유는 물과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니까 등유와 경유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근데 그 액체는 왜 섞이는 게 있고 섞이지 않는 게 있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는 무관해요.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는 무관하고 그냥 뭐다? 온도, 압력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죠? 뭐랑 관련이 되느냐? 얘는 극성은 극성끼리 섞이는 겁니다.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섞이는 거예요. 딱 성질은 두 개밖에 없어. 극성, 비극성.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정리하는 거는 물이 극성이죠, 물이. 그러면 물과 녹는 물질은 뭐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 극성이니까 물에 녹는 거지. 그러면 알코올이나 아세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물과 섞이니까 극성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들은 어때요? 물과 섞이지 않죠? 걔는 비극성이기 때문에 물과 안 섞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등유는 물에 안 섞이고 경유는 물에 안 섞이지만 등유, 경유는 자기들끼리도 섞여. 왜? 같은 비극성이니까. 이해됐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 고체의 용해도. 고체의 용해도. 그죠? 네. 자, 고체의 용해도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물에다가 설탕 녹여봤잖아. 그죠? 네. 얘는 어때요? 압력에는 무관하고요. 압력에는 무관해. 하지만 온도에는 어떤 관계?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죠?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 증가하니까 온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네. 온도 압력과 관련된 거는 기체의 용해도. 그죠? 물론 헨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죠? 네.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 압력에 무관하고 자기들끼리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두 팀이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고체의 용해도는 설탕이 물에 녹는데 압력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온도하고. 우리 교재에 보니까 그런데, 그죠? 예. 두 번째 줄에 수산화칼륨은 오히려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무관하죠. 우리가 소금은 어때? 소금은 뜨거운 물에 잘 녹아요? 차가운 물에 잘 녹아요? 예?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주부들도 잘 몰라. 설탕은 내가 뜨거운 물에 녹여봤어. 왜 뭐 커피를 타 먹는다든지. 근데 소금은 뜨거운 물에 녹일 일이 없어. 맞죠? 소금을 누가 뜨거운 물에 녹여? 몰라. 국 끓일 때 넣지.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녹는지는 신경을 안 써봤어. 그래서 소금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똑같이 녹아. 그래서 온도에 무관하다는 거야. 염화나트륨이 바로 뭐야? 소금이잖아. NaCl이.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딱 밥 먹다가 물어봐. 그럼 모르면 뭐라고 막 그래야 돼. 살림반장님 그것도 모른다고. 그때 기선제압 하는 거지. 맨날 잔소리만 듣는데. 그죠? 예. NaCl. 소금인데, 소금은 뭐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똑같이 녹는다. 온도와 무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죠? 자, 17번의 점도. 점도. 비스코시티라고 돼 있죠? 자, 점도가 뭐예요, 점도? 점성은 뭐예요?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이 점성이죠. 점도는 얼마나 끈적끈적해요를 숫자로 표현한 게 점도겠죠. 그러니까 뭐 점성이 크다라는 말이나 점도가 크다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소박 언론이니까 점도가 큰 게 위험하냐, 작은 게 위험하냐.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죠? 점도가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냥 우리 기본 생각으로 탄소수가 많다는 거잖아. 맞나요? 예. 기체였다가, 액체였다가,
끈적끈적해지다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탄소수가 많아진다는 거, 점도가 크다는 거는, 그러니까 점도가 크다는 것은 쉽게 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바닥에 점도가 있는 액체를 흘렸을 때 점도가 없으면 넓은 공간으로 흘러갈 텐데 점도가 크니까 어때요? 흘러가는 게 좀 적고 확산이 적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점도가 큰 것이 화재 안전적으로는 좋은 거겠습니다 라고 보시라는 이야기지. 그거를 탄소수랑 봐도 되고 확산으로 봐도 되고, 이거는 우리가 소방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유체역학 쪽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배관에 물이 흘러갈 때 마찰 손실이 발생을 한다. 마찰 손실을 구해 보세요.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은 저항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왜 저항을 받아요? 분위기적으로 보니까 점도 때문에 저항을 받는 것 같다. 분위기로 보니까, 그죠? 맞죠? 당연한 이야기야. 물하고 꿀하고 중에 어느 게 손실이 클 것 같아? 그냥 꿀이 더 클 것 같죠? 그 차이가 바로 뭐야? 점도지, 점도. 왜? 물은 꿀보다 점성이 약하니까 손실이 적다라는 거죠. 모든 유체는 점성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는 거고, 공기도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 없는 거, 점성이 있어. 얘도 아주 작아. 근데 공기가 흘러갈 때도 뭐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값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점성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성이 없는 유체는 손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그냥 화재 위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